주민규 선수가 미드필더부터 커리어를 이제 시작해서 올라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 능력이 좋죠. 그리고 주민규 선수랑 조규성 선수는 스타일이 또 다르거든요. 주민규 선수가 잘해주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의 9번 공격수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60개 치킨의 크크크 치킨 아시죠? 크크크 치킨의 그 콘 크럼블, 약간 그 바삭바삭한 그 콘 크럼블, 그거랑 그 호랑이 치킨은 이제 콘 후레이크가 붙어 있는 건데, 그거를 두 개 다 합친 그런 치킨입니다. 이겁니다. 크랑이 치킨. 크크크 치킨하고 호랑이 치킨이 만난 치킨이에요. 들리시죠? 이 바삭함, 엄청나게 바삭바삭한 치킨입니다. 호랑이 치킨이 약간 매콤하대요. 그래서 약간 매콤함도 있습니다. 근데 단짠단짠이에요. 기본적으로 엄청 맵진 않고 엄청 바삭한 그런 맛입니다. 근데 이게 맛있어. 애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맛 자체가 단짠단짠이라서. 주민규 선수가 3월 A매치부터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주민규 선수가 한 골과 3개의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의 플레이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주민규 선수가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살려준다는 거죠. 특히나 주민규 선수 옆에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은 당연히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잘 살려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표팀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주민규 선수가 득점을 한 다음에 해리케인의 셀레브레이션이죠. 양손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 찍는 해리케인의 셀레브레이션을 했어요. 아마도 팬들이 주민규 선수를 해리케인과 비슷한 스타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이제 좀 신경을 쓰면서 저런 셀레브레이션을 한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토트넘에서의 송케 조합이 좋았던 이유는 해리케인이 최전방에서 구심점이 되어주면서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직접 패스를 건네주면서 손흥민의 플레이를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해리케인과 손흥민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상대 수비와 직접적으로 싸우면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볼을 등을 지면서 받는다, 이 플레이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규 선수가 앞선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면서 앞선에서 주민규 선수가 먼저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주민규가 볼을 받아주니까 손흥민 선수는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주민규가 패스를 보내주는 이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에게 건네주는 볼을 받아서 바로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게 되죠.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볼 터치를 할 때 전방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등을 지게 된다면 주민규 선수처럼 전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뒤를 바라보면서 볼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뒤를 바라볼 때 바로 슈팅을 가져가거나 플레이를 가져가기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단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도 이런 장면이 있었죠.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이때 주민규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민규가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주민규의 앞으로 움직여요. 이거는 주민규 선수가 등을 지면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민규의 시야에 걸리는 위치에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받아서 뛰어오는 손흥민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오니까 주민규 선수가 뒤를 바라보는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주민규의 패스를 받았을 때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손흥민 선수를 살려주는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3월 A매치 때도 똑같았죠. 앞쪽에 주민규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약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주민규 선수한테 먼저 가요.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등을 지고 있죠. 근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역시나 주민규 선수의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등을 지다가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볼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리턴 패스를 해줘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는 앞을 바라보면서 이 볼을 받아서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가 있죠. 주민규 선수라는 존재가 우리 대표팀에서 중요한 이유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살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역할이 우리 대표팀에서 9번 공격수가 가져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표팀의 9번 공격수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보다 손흥민이라는 우리 대표팀의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해줄 때 더 우리 팀에게 이로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 대표팀이 지루라는 포스트 플레이를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그 밑에 음바페, 그리즈만을 쓰죠. 그러니까 지루가 득점을 못해도 지루가 없을 때 음바페와 그리즈만의 플레이가 훨씬 안 좋아지거든요. 반면에 지루가 전방에 있으면 손흥민처럼 음바페와 그리즈만이 뛰어 올라오다가 지루의 패스를 받기 때문에 전방을 바라보면서 플레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주민규 선수가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팀은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이렇게 2선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버티는 플레이를 잘하면 잘할수록 손흥민뿐만 아니라 황인범, 이재성, 이강인 이런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2선에 있는 자원들의 활약도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우리가 수비 라인에서 올라올 때도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후방에서 길게 패스가 넘어올 때 여기서 상대 수비에 등을 쥐고 볼을 받거나 제공권 싸움을 해서 떨어뜨려 주거나 이런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아니라서 후방에서 상대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 때 우리가 어설프게 볼을 처리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민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앞으로 패스를 뻥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민규 선수가 여기서 일단 상대 수비에게 등을 쥐고 볼을 안 뺏깁니다. 안 뺏기면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볼을 배급하기 때문에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이 높은 위치에서부터 볼을 받을 수가 있는 이게 자연스럽게 탈압박으로 연결이 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컵 때 아쉬웠던 게 저 역할을 월드컵 때 굉장히 잘했었던 조규성 선수가 폼이 떨어져서 아시안컵 때 저 역할을 못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공격이 전체적인 구조가 약간 망가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월달부터는 주민규 선수가 저 역할을 잘해주니까 주민규 선수의 플레이가 매우 돋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강인 선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주민규가 볼을 받아서 이강인에게 패스를 줘요. 특히나 우리가 오른쪽 이강인 쪽에서 패스가 넘어올 때 상대 수비가 이강인 쪽으로 쏠리니까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손흥민 쪽으로 패스를 넘겨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단순히 이강인 선수가 혼자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왔을 때 주민규가 버틴 다음에 이강인에게 떨어뜨려 주니까 아까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이강인이 올라오면서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를 반대편으로 보내주기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주민규 선수가 상대 수비에 등을 지고 있죠. 등을 지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잡아서 근처에 있는 이강인이라던가 아니면 올라오고 있는 황인범이라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재성이라던가 이 선수들한테 패스를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옆에 있는 이강인 선수한테 볼을 받아서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주민규한테 다시 줍니다. 그리고 주민규가 여기서 또 등을 질 때 본인은 앞으로 뛰어나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주민규가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서 수비가 올라올 때 등을 지고 있고요. 여기서 리턴 패스를 뛰어나간 이강인 선수한테 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뛰어나가면서 이강인이 볼을 잡은 다음에 이재성 쪽으로 볼이 흘러가고 그리고 볼이 흘러갔을 때 이재성이 전방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손흥민 선수한테 공간을 만들어줄 때도 이렇게 버텨주는 플레이 주민규를 중심으로 오른쪽 라인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이 플레이가 되니까 싱가포르의 압박을 이겨내고 싱가포르의 수비가 쏠려 있을 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왔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조현우 골키퍼가 싱가포르의 공격수들이 압박을 들어오니까 줄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규를 보고 뻥 찹니다. 그러면 주민규 선수가 앞쪽에서 이제 제공권 싸움을 하면서 뛰어들어가는 이강인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경기에서 특히나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민규 선수가 미드필더부터 커리어를 이제 시작해서 올라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 능력이 좋죠. 그리고 주민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방향 전환을 되게 잘해주는 공격수예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뭐 측면으로 빠진다거나 라인 브레이킹을 한다거나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구심점이 되어주면서 방향 전환을 계속 해주거든요. 킥력이 일단 좋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강인 쪽에서 공격을 만들어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강인이 우리 대표팀에 이제는 어느 정도 에이스의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 황인범, 그리고 오늘 황재원 선수도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재성까지 오른쪽, 정우영 선수도 약간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민규까지 약간 측면으로 가죠. 그러니까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방향 전환을 얼마나 잘해주는 선수가 많으냐, 여기에 있는 건데, 당연히 여기서 1번은 이강인, 그리고 2번은 황인범, 그리고 뒤에 있는 정우영 선수도 패스를 보내줘요. 그런데 이런 옵션들 말고도 주민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등을 진 다음에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방향 전환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요 플레이도 해주기 때문에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그런 장면이 나왔죠. 후방에서 볼이 넘어오는데 이때 주민규 선수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넘어오는 볼이었거든요. 그거를 주민규가 받은 다음에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방향 전환을 딱 해줘요. 근데 주민규 선수가 심지어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데 본인의 주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오른쪽에 이강인, 주민규, 이재성, 황인범 모두 다 오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역할까지 주민규가 해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규의 스루 패스 한 번에 손흥민 선수가 이 넓은 공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규 선수가 굉장히 오늘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대표팀의 득점 상황에 관여되는 장면이 많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하는데, 슈팅을 했을 때 골키퍼가 막았어요. 막으면서 흘러나갔는데 이때 주민규 선수가 가장 먼저 달려가죠. 그래서 가장 먼저 달려간 다음에 여기서 볼을 가져오고 뛰어들어오는 이강인에게 백패스를 해주면서 여기서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했고요. 이 장면도 우리가 전방으로 싱가포르가 패스를 보낼 때 여기서 끊었어요. 근데 끊었는데 약간 걷어내는 것 같이 되면서 요 사이로 흘러갔거든요. 근데 흘러가는 순간 주민규 선수가 내려오고 있다가 앞으로 뻥 걷어내는 순간 이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갑니다. 한 발 더 움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의 수비수들이 달려가기 전에 주민규 선수가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규 선수가 먼저 이 볼을 가져오고요. 볼을 가져온 다음에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이강인에게 패스, 이게 또 들어가면서 어시스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주민규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이 이게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패스를 할 때 수비 라인이 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고 올라오는 이유는 요 공간이 이제 득점이 많이 나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와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고 우리 공격수들이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주민규 선수가 가운데서 상대가 올라오니까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진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그 타이밍을 주민규 선수가 보고 있다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크로스가 측면에서 올라오는 순간 주민규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내려가다가 김진수 선수가 크로스를 하는 순간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본인의 앞에 수비수가 있었는데 이 수비수를 떨쳐내기 위해서 약간 다시 뛰어들어갈 때 약간 뒤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헤더를 할 때 앞쪽에 수비가 있었는데 살짝 뒤로 빠지면서 김진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일단 크로스가 좋긴 했지만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주민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물론 싱가포르를 상대하긴 했지만 아주 좋은 9번 공격수의 역할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조규성 선수가 아무래도 부상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주민규 선수가 선발이 돼서 주전 공격수로 뛰었는데, 조규성 선수도 그때 아시안컵 때 굉장히 안 좋은 폼을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덴마크로 돌아가서 마지막에는 꽤나 좋은 폼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시즌이 끝났어요. 그리고 주민규 선수랑 조규성 선수는 스타일이 또 다르거든요. 조규성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측면으로 빠져주기도 하고 앞쪽에서 조금 더 피지컬을 활용한 박스 안에서의 헤더, 경합 상황,
이런 모습들을 유럽 선수들과도 능숙하게 오히려 압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플레이어고, 주민규 선수는 매우 유연하게 볼을 받아서 연계 플레이 해주고 포스트 플레이 해주고 심지어는 킥력이 좋기 때문에 방향 전환 해주고 마치 해리케인처럼 하는 그런 모습인 건데, 주민규 선수가 잘해주니까 우리 국가대표팀의 9번 공격수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이 내려 찍는 요 셀레브레이션을 하면서 본인도 아마 해리케인의 플레이를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플레이가 많이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송케 조합, 주민규와 손흥민의 조합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